번째 시간이 여러분 그 교과서 70페이지 푸시면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단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신소재 첫 번째 시간은 반도체하고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은 좀 이 영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려고 미리 편선을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도 먼저 준비하고 싶으면 잠깐 써냈다가 쓴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내용 들으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신소재 종류 사실상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보시면 도체와 절연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아마 알 거야.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고 전류가 잘 흘러요. 반면 이 절연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부도체라고 해서 얘는 전기 저항이 크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웬만한 분석들 대부분 도체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부엌에서 보면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고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이 도체와 부도체 혹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소가 있는데 이게 보통 14조 친구들이에요. 14조. 그 중에서도 누구? 규소하고 저마늄 혹은 옛날 말로는 게르마늄이라고 불렀던 이 두 친구가 반도체의 주된 원소입니다. 주된 원소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잠깐 보시면 뭐 엄청 깊숙하게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 책에는 써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 얘네들 사실 몇 조 원소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14조입니다. 14조.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합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순수하다, 즉 어떠한 원소도 없고 지들끼리만 있으면 그냥 다 거의 다 대부분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규소와 게르마늄은 전기를 통해주게 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원소가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아도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규소와 그 게르마늄에다가 자 여기 좀 글씨 빠졌는데 소량의 이게 누구죠? 그쵸, 붕소예요. 붕소를 넣어주면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때 전류 흘렀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붕소는 13족이에요 얘들아. 얘는 몇 족이라고? 13족. 그러면 14족인 얘보다 전자수가 그렇지 부족해. 부족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붕소가 소량 들어가면서 나머지 규소들하고 이렇게 또 결합을 막 하다 보면 분명히 한 장씩 들어갈 때마다 한 장씩 비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P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붕소가 넣어주면서 생기는 그 부위를 양공이라고 하거든요. 양공. 즉 꼭 우리가 이온으로 의미를 하는 양이온 같은 느낌이에요. 왜? 대부분 다 14족인데 얘는 13족이다 보니까 전자 하나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양이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이온. 그렇다고 양이온은 아니에요. 근데 양이온같이 플러스 전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전화를? 플러스 전화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규소하고 게르마늄에 이번에는 소량의 1을 넣어줍니다. 소량이. 근데 얘는 15족이야. 15족 원소. 그러면 14족 얘들보다 전자 하나가 많잖아. 나와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얘는 양공이 아니라 전자가 지금 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자가 남는다고 전자.
그러니까 알다시피 전자를 운전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용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반도체가 특히 이게 순수한 것들을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의 어떤 다른 쪽에 해당하는 원소를 넣어줘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을 PN 뭐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접합시켜가지고 전류를 통할 수 있게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전류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얘만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분소나 인같이 소량만 또 많이 넣어서도 안 돼요. 조금만 넣어줘가지고 조금 얘네들 전체적인 전자의 개수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게 만들어서 양공이라는 부위를 만들어서 플러스 전화를 해결하는 것이고 얘는 전자를 남아돌게 해가지고 운전을 빼게 돼서 얘를 접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로 쓰이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조그마한 부품이거든요. 우리 측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 다이오드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까지는 아닌데 웬만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를 알아두시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또 전류가 흐르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게 트랜지스터는 세개 달려있는 부품인데요. 얘는 증폭작용을 소리가 만약에 좀 작다면 이걸 커지게 해주는 증폭작용 역할을 해주고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신재생에서 배울 때 태양전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도 이 반도체를 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PN 반도체를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ED라는 제품인데 광 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광을 바란다는 뜻이야. 즉 빛을 바란다는 뜻이야. 다이오드가 원래는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발광 다이오드는 거기 안에 이제 빛을 넣어주는 우리가 뭐 필라멘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전반적으로 다 뭐가 쓰인다?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한 장 넘기셔가지고 72페이지를 펴시면 아마 초전도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초전도체라는 건 원래 있었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책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네덜란드의 오너스라는 분이 이제 수은이죠, 수은. 그리고 수은은 유일한 액체 금속이죠. 얘를 오늘 낮춰본 거예요. 낮춰봤다가 거기 보시면 4.2 켈빈 온도. 이 켈빈이라는 것은 절대 온도라 해가지고 과학에서 쓰는 온도입니다. 어쨌든 낮춘 거예요. 온도를 엄청나게 낮춘 거야. 낮췄더니 갑자기 전기저항이 뭐해졌대? 사라졌대. 뭐랄까? 이 사람 보시죠. 이 사람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냈는데 뭐냐면 이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특정 온도 이하로 온도를 확 낮추면 전기저항이 어떻게 되더라? 저항이 없는 즉 방해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만약 내가 만약 100을 보내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야. 이 되는 현상은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 그래프와 연관돼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어느 순간에는 봐봐. 쭉 전기저항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져. 그다음부터 전기저항이 얼마야? 0이야. 우리가 이때의 온도를 무슨 온도? 임계온도라는 거예요.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서 전기저항이 0을 뜨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온도를 이게 임계온도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은 같은 경우에는 약 4.2 켈빈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수은의 임계온도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보다 온도가 뭐한 구간, 낮은 구간에서 무슨 현상?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거 전기적인 연결. 자 그러면 전기장에 연결되면 선생님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죠.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사실은, 자 보세요. 도선을 따라서 전류를 통해주게 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도선을 만든다고 치면 전기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100을 보내면 100만큼 간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 즉 저항으로 인한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 열 발생이 줄어든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전력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좋겠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72페이지 밑에 초전도체 이용 중에서 이 전력 손실이 없다는, 전기저항이 0이어서 중간에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있지 않는다는 활용한 사례가 누구냐면 두 가지나 있는데, 그게 초전도 슈퍼컴퓨터, 초전도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 여기 해당이 돼요.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초전도 전력 케이블. 이 두 가지가 전기저항 0이 된다는 사실을 기본 토대로 해서 도선을 만들어서 만약 이걸 진행했을 때 전력 손실이 없다. 이걸 이점을 활용한 게 얘네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저항이 0이 없다는 사실에 또 다른 특징을 또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100이면 100이 간다고 치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분리도선을 이용했을 때보다 전류가 어떻게 돼요? 세져요. 세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아직 뭐 물리를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 여러 가지 파트 중에 전자기하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하. 말 그대로 전기, 자기가 합쳐져서 작용하는 그 일대의 항물을 이용해 전자기하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기를 이용하면 자기력에 해당하는 힘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력을 가지고 전기력을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부터 소실되는 에너지가 없어, 어쨌든. 그럼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력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장? 강한 자기장. 그럼 이걸 이용한 게 우리 측에서 그 이용률 72페이지 나와 있는, 아래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누가 여기 해당이 되느냐? 우선 여러분 아마 병원에서, 아직은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그 MRI라는 장치가, 자기구명 장치가 있거든요. 자기구명 영상 장치인데 MRI. 갖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MRI 촬영할 때 여러분 금속 제품, 핸드폰 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손해를 거예요. 왜? 그 강한 자기장 영향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의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를 놓고 들어가서 검사를 받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융합 발전이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 거기 보시면 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핵과 핵끼리 결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어쨌든 자기장을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조를 할 수가 NM으로 하니까 이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자기장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우리가 조절만 가능하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입자 가속기예요. 입자 가속기.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내가 속도라든지 이걸 조절을 시켜가지고 반응을 원활하게 혹은 좀 늦추거나 빠르거나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역시 이 자기장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사실은 전력 손실이 없다는 강점도 있지만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어요. 전자기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원리와 이 원리를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특징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전류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근데 이 자기장이 특이한 게 뭐냐면 외부에 어떤 자기장이 만약에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전류가 센 전류가 흐르면서 또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그럼 두 개가 겹치잖아. 근데 두 개 겹치면 얘가 얘를 밀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그 72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스너 효과를 갖고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잘 이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야? 그 자기장이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부위에다가 만약에 얘를 갖다 놓고 이제 온도를 낮추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밀면서 봐요.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상자 위에 여기 자기장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초전기처럼 올려놔요. 그 얘의 온도를 막 낮춰. 그럼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떠요. 동시동시. 왜 그럴까? 봤더니 얘가 이제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외부 자기장을 뭐해? 밀어요. 그래서 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짝 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 참고로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스너 효과예요.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72페이지 상단에 왼쪽 상단.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을 밀어내요.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데 이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거지. 선생님하고 보니까 어떤 다른 자료에서는 이 자석을 뚜껑에다 이렇게 높이를 해서 온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전도체를 아래가 초전도체가 아래 우리 집은 이게 초전도체 여기에다가 뭘 놔요? 자석을 놓고 본 거예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밀어내면서 들뜬 거죠. 어쨌든 뭐 이건 뭐 위치상의 문제니까 어쨌든 밀어낸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또 온도가 특정 온도보다 안에 위치가 되면 여기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한 게 지금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이 되어 있는 자기부상 열차예요. 이 자기부상 열차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열차칸 밑에다가 자석을 설치하고 이 도로 얘가 지나갈 수 있는 철도 있잖아요. 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막 가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온도를 뭐 해주면 낮춰주게 되면은 얘가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 밀 거 아니에요. 밀다 보니까 얘가 부딪히지 않고 슝 하고 갈 수 있죠. 매우 빠른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열차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개발 중에는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과서 72페이지 보시면 초전력제로 강한 자기력을 생성해서 차량을 내리게 살포시 뜨게 만들어가지고 마찰 없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자기부상 열차예요. 그래서 지금 그 72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정렬을 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책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 편성을 위주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특히 여기 초등학교 특징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 특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이론 분야까지도 같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기는 약간 좀 물리적인 파트여서 이해가 조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미리 이거 수업을 듣고 질문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신소재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할게요.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